미국의 뉴욕타임스가 11월 11일자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비판적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고 보도하면서 국제적 개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김기현 국진당 대표가 9월 7일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한 대목도 비판을 하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뉴욕타임스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표적이 되어 명예훼손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과 파일을 압수당했다라며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도를 하면서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일반적으로 도박, 음란물 또는 북한 선전이 담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미디어를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3곳에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뉴욕타임스는 또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옹호했지만 그의 18개월간 임기 특징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올해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언론인 대다수는 윤 대통령 체제에서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명목으로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하면서 제대로 개망신을 당해버린 윤 대통령인데요. 네, 정말 너무나 쪽팔립니다. 미국이랑 그렇게 친한 척 하더니 미국 언론에게 제대로 까이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도 채 안 돼서 나라가 빠르게 후진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 괴롭히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네, 지난달 지하철, 버스, 택시비 등을 포함한 운송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무려 9.1%나 치솟으면서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택시 심야 할증 요금을 시작으로 올해 기본료 인상과 지난 8월 서울 시내버스, 10월 수도권 요금이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교통료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교통물가지수는 지난달 117.48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지난 1월 2.9%나 오른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지하철, 버스, 그리고 택시, 항공요금 등의 운송 서비스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9.1%나 오르면서 전체 교통 물가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운송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07년 4월 9.1%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네, 세부 항목을 보면 지하철 요금인 도시철도료가 9.2% 오르면서 철도 여객 수송 물가가 6.3%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2016년 6월 8.6%가 오른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거라고 하는데요. 또 시내버스료가 11.3%, 시외버스료 10.2%, 택시료 20%가 포함된 도로 여객 수송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지하철 요금도 지난달 일제히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일반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는데요. 네, 1998년 12월 19.7%가 오른 이후 2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네, 지난 8월 11.6%와 9월 11.9%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민들을 당황케 만들었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 못 살게 하려고 대통령 하는 윤석열, 툭하면 해외에나 나가는데 민생에 관심이나 있겠냐, 내려가는 건 윤석열 지지율 뿐이네 라는 댓글을 달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을 작정인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 찍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다니, 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예산을 2.7배 규모로 올려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산 증액분의 절반가량을 내년에
개최하는 대규모 대통령 보고대회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대통령 보고대회를 12년 만에 대대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인데, 네, 총선을 의식한 홍보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직속 국건위의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9억 1,500만 원에서 24억 6,500만 원으로 무려 2.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늘어나는 금액만 15억 5천만 원으로 올해 국건위 전체 예산의 1.6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내년 국건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국민 보고대회와 정책 홍보에 쓸 운영비 6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올해는 없었던 행사 예산으로 국토부는 행사 용역비와 정책 홍보비 명목으로 각각 4억 5천만 원, 2억 원을 새로 편성해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대통령 비전 발표 대회는 2012년 4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대규모 대통령 보고 대회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 보고 대회는 국건이 출범 이래 5차례만 열렸는데 내년 대통령 비전 발표 대회는 규모와 시기가 모두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편 국건위 관계자는 내년 행사는 대통령 보고 대회가 될 수 있고 대국민 발표나 컨퍼런스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또 쓸데없는 대통령 행사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꼴인데요. 네, 이런 쓸데없는 국건위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내년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은 전체 중 절반이 넘는 49개가 감액됐다고 합니다. 네, 전체 감액 사업 중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사업은 무려 19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더 황당한 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R&D 사업 예산이 올해 76억 8,300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으로 무려 88%나 깎였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교통, 기술 기반, 주거생활 환경 문제 해결 사업과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 개발 예산이 각각 83%, 68% 삭감되는 등 민생 R&D 예산을 대폭 줄여버렸는데요. 네,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민생 R&D 예산은 다 날려버리면서 대통령 행사라는 쓸데없는 곳에는 돈을 펑펑 쓰겠다는 윤 대통령. 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입니다.